대통령의 메시지를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문서의 신 백승권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셨어요? 예,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 역할을 했었어요. 청와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 보고서 작성 교육과 그다음에 또 보고서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으면 거의 그 이제 문서의 뭐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게?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저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3년 정도 홍보수석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제 홍보수석실이라는 곳이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곳인지. 예, 홍보수석실은 이제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이나 또 정무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한 6개의 비서관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저희 국정 홍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말을 글로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딱 그 어떤 내용이 잘 전달되게끔 예, 이 글로 표현하는 게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보면 이제 우리 유재석 선생님은 이 생각과 말 사이에 예. 인터벌이 거의 없으세요. 저요? 예,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조세호 선생님은 이 생각과 말 사이에 조금 인터벌이 계세요. 그렇죠? 조금 인터벌이 계세요. 그렇죠? 누구야? 김미수.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재석이 형은 뭔가 말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제 예, 느낌에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도 있고 예, 예. 또 그걸 간단 명료하게 딱 전달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혹시나 이게 맞는 단어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게 뭐 맞는 예, 예. 어휘인가? 예.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아마 이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때나 이렇게 누르면 그냥 나오는 이런 이제 스타일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저 예전에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던 셰프님께서도 이제 예, 나오신 적이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선발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는 이제 공채가 없습니다. 예, 전부 이렇게 대통령님하고 이제 5년 동안 같이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채구나. 예, 이미 이제 능력이 인정된 검증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채용을 하죠. 청와대 안에서도 글 쓰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떤 내용들을 좀 체계 있게 좀 기획 기사처럼 쓰는 사람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수험 끝에 저한테까지 이제 그 기회가 옵니다. 보통 아침 7시쯤 출근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일단 하루 동안 그 어떤 이제 국정 아젠다가 있는지를 주로 신문을 보고서 파악을 합니다. 신문을 일단 쭉 보셔야 돼요. 예, 그렇죠. 새벽 5시 10분. 이 시간부터 청와대 비서관들의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배달된 신문을 각 비서실별로 분류해 놓으면 해당 비서실 직원이 신문을 챙겨갑니다. 경찰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정보들 다 보고요. 예. 아침 8시부터 대통령님하고 회의를 합니다. 예. 원래 이제 대통령님도 9시부터 이렇게 업무 시작이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8시는 출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관저에 이렇게 소회실이 있습니다. 소회실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 계시고 이걸 아침 관저 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카메라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 대통령이 쭉 이렇게 어떤 국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이건 대변인 브리핑, 이거는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 이거는 또 저 같은 이제 이 국정부 비서관실에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 개최해라 이렇게 이제 그게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쓰신 보고서를 예. 요거는 이제 매일 대통령께서 읽으시는. 야, 그렇죠. 이거 사실 그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근무하시고 날 그게 때. 부담스럽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 어떤 글쓰기 말하기에서 굉장히 거의 프로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매일 글을 쓰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청와대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 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망이 있어요. 예. 이렇게 대통령부터 이제 결지를 올립니다.
주로 이제 퇴근할 때 결제를 네. 올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7시쯤 출근해서 이주원을 다시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통령님이 결제한 문서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대통령님 그걸 열어본 시각이 열람 시각이 뜨거든요. 그럼 보통 새벽 2시, 3시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 잠을 주무셔야 될 시간이.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좀 마음이 짠하죠. 이 시간까지 보고서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나 저도 대통령이 또 되게 이제 익살 맞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승권 행정관 3페이지 열째 줄에 오타 났어요.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타까지 발견할 정도로 이렇게 제 보고서를 정독을 했구나. 그거죠. 네, 네, 무엇보다 그걸 것 같아요. 예,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 예, 맞습니다. 예. 네, 진짜 대통령께서도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쁘시죠? 예? 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의하셔야죠. 또 이제 예. 집무실로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그렇죠, 또 맞습니다. 보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보고가. 많죠. 예. 청와대는 이제 보고서로 시작해서 보고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진짜. 대통령님이 처음에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500명이. 이 500명이 다 자기 회사에서 쓰던 문서 형태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쓰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걸 받아보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보고서의 양식이 각각 다 다르고, 다르니까. 그렇죠. 레이아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전개가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걸 좀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2005년에 청와대 보고서 매뉴얼입니다. 예. 그럼 뭐가 나왔군요. 예. 전에 감염병 재난대응 그 박대성 주무관님 저희가 이제 그 만났을 때 공문서 글씨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본문은 16에 휴면 명조체 딱 세팅해놓고 휴먼 명조체 명조하고 신명조 예, 맞습니다. 그게 보고서 용어로는 딱 좋다고. 예. 그 명조 고체가 딱 맞는 건가요? 명조체가? 그러니까 휴먼 명조체가 이제 제일 신뢰감과 안정감을 휴먼 그래요? 휴먼 명조체. 이 디자인 요소가 없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가 없는 서체를 이 공문서는 선호하고요. 그렇군요. 이 디자인 요소가 많은 서체들 있잖아요. 네. 어떤 무슨 뭐 양재, 샤넬체, 과일 이름을 단 서체가 되게 많아요. 뭐 오이채, 딸기채, 그런 게 있어요. 강낭콩채, 옥수수채가 있습니다. 옥수수채. 뭐 어떻게 옥수수를 옥수수채는 또 뭐야? 그런 서체는 그냥 이제 어떤 디자인 할 때 쓰면 되고요. 공문서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PD님들은 자막에 맑은 고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예. 맑은 고딕은 좀 어떻습니까? 맑은 고딕은 주로 이제 어떤 디지털 타입 문서에 어울리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HTML 문서나 아니면 또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에는 좋은데 네. 보고서는 출력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 고딕보다는 이제 이 명조 계열이 훨씬 좋죠. 예. 맑은 고딕은 좀 이렇게 친화적인 느낌은 들지만 뭔가 서면으로 보고서에는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좀 개인적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조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보고서 좀 작성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은지를 써달라 그래서 얼굴 보고 일단 이야기를 듭니다. 아니, 우리 네. 맞습니다. 너무 그 고충이 이해가 되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일을 하는 것을 좀 구분해 보면 자,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기획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조세호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제안서거든요. 제안서.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황 보고서를 쓰고요. 마치고 나면 또 결과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자료 보고서가 있고 회의 끝나면 또 회의에 무슨 말을 했는가 회의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그 보고서의 유형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거가 다 양식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세호님이 그 양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일단 만나서 말부터 하자 이런 말을 안 하시겠죠. 바로 그 양식 띄워놓고 페이퍼 쳐서 딱 보내고 마무리할 때 딱 만나서 이제 딱 사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보고서. 보고서 너무 많네. 진짜 보고서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이 특히 비즈니스 부분은
항상 서류로 다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비즈니스는 서류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얼굴 보고서를 하니까. 네, 그렇죠. 만나 보고서. 만남 보고서. 얼굴 보고서? 만나 보고서. 어. 아니 그 이제 사실 문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자기님들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그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공문서 이렇게 됩니다. 이 서체 크기가 되게 좀 크잖아요. 있네요. 네. 이 보고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한 15포인트 정도 해줘야 이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분이 좀 젊거나 이런 데는 굳이 15포인트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3포인트로 해도 되는 저것도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왼쪽 여백이 20mm씩 되는 거는 뭐냐면요. 조금 왜 그래요? 글자 크기가 이제 15포인트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장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적어지잖아요. 이걸 아. 보완하기 위해서 좌우 여백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줄간격이 130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줄간격이 160을 씁니다. 이걸 줄이는 이유도 뭐냐면 뭐예요? 이 글자가 커진 것만큼 많이 담기 많이 위해서. 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이런 저기 다 서식이 나오죠.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또는 파란색으로 그렇죠. 표시. 보통 이제 제가 그 보고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색깔도 뭐 다양하게 쓰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그래픽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런 화려한 보고서의 특징은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입니다. 알맹이가 없는데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자꾸 그럼 화려한 그렇게 색을 하는 쓴다는 거죠.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알맹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읽는 그 결재권자에게 시각적 피로감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기 뭐 보니까 뭐 글자 색상 연한 옥색, 글상자 테두리선 0.3mm. 야 이것도 어렵네. 이거 뭐 휴면 명조 15포인트 4칸 들여쓰기, 중고딕 13포인트 3에서 7칸 들여쓰기. 와 근데 문단. 보면 두 개가 글씨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중고딕은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참조 내용을 참조다. 네, 참조 표시. 참조고. 네. 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이 문서가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그냥 내용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만 쓰면 되기 때문에 보고서의 레이아웃, 서식만 통일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서 쓰는 직장인들의 어떤 힘든 것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대표님께 이제 문서 잘 쓰는 방법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공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결정 판단할 내용을 뒤로 빼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일한 순서대로 보고서 쓰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은 결과가 맨 뒤에 나오겠죠, 그죠? 결재권자는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결과부터 궁금할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 용건을 앞에 제시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왜 이런 결정 판단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뒤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뒤로 해주는 겁니다. 요거만 해도 이 보고서에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체로 이제 보고서 보면은 이 상사들이 그냥 보고서만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보고서야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보고서를 이따위로 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뭐야? 내용이 뭐야? 직장인들의 최고 스트레스가 그거거든요. 상사 앞에 불려가가지고 이 보고서 놓고서 막 지적들 당하는 거잖아요. 그 드라마에 많이 넣고 봤거든요. 네, 막 이게 그게 뭐야 이거? 비난감이 맞아요. 아니라. 이게 그럴 뭐 잘못됐습니까? 좀 장황하네요. 까고 똑같네. 내일까지 이 기획안을 왜 반려했는지 재무팀 입장에서 보고서 써서 제출해. 아니 그 저 회사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심할서. 예, 그렇죠. 아이고야. 요것도 뭐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심할서도 뭐 이게 양식이 있습니까 이게? 예, 양식이 있죠. 양식이 있는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할서 쓰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배경 설명을 앞에다 구구절절히 씁니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화끈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그냥 막연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들 제가 잘못했다고 밝히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꼭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 재발 방지 약속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할서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는지에 그렇죠.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예.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헌사가 그렇죠. 그리고 내용 그리고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예. 끝내야 한다. 정말 정리에 아. 너무나 이게 정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게 시작 양식이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심할 제가 사실은 그날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늦으려고 한게 사실은 뭐 아닌데 늦으려고 하는 하지만 어쨌거나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쁜 버스 기사님이 뭐 맞아요. 이 치마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쨌거나 잘못했다, 혹은 이유 여하를 불만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이 사과라고 하니까 치마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할 때도 그 어떻습니까? 그 좀 뭐 명조체나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쉬면 예, 사과는 가급적 자필로 씁니다. 자필로. 사과는 자필로. 휴면 명조체. 예, 밝은 고딕, 맑은 고딕 아닙니다. 예. 과일체 아니죠. 과일체. 그렇죠. 옥수수체. 과일제라면 다시 심하셨어요. 치마에서 새로 써야 돼요. 귀엽게 보이려고. 옥수수체. 문서로 따지면은 이메일도 또 좀 굉장히 네, 맞습니다.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메일도 또 어떻게 좀 잘 쓰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예, 이메일은 이제 공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격도 있지만 그렇죠. 편지의 성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메일은 너무 편지같이 써도 안 되고 문서같이 써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합쳐야 되죠. 어렵네. 예,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메일의 어떤 이게 시작을 그냥 이렇게 사무적인 거로만 해버리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이메일에는 정서적인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 뭐 무더운 날씨 고생 맞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초면인 경우에는 날씨나 계절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서적인 그렇죠. 요즘 요런 날씨에 이메일 또 시작으로 좋은 인사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요런 예, 날씨. 예. 며칠 동안 날이 흐렸는데 오늘 화창한 날씨군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읽는 사람도 되게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네. 창밖을 보니 푸르름을 더해가는. 예, 그렇죠. 유독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저를 비춰주는 날 그것도 함께 비추고 있나요? 그래서 네, 이게 눈빛을 봤는데 이게 눈빛이 정말 애처로운. 감성적입니다. 네,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제가 이메일 주소가 갈 수도 있고 내 이름이 갈 수도 있고 닉네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정했는지 본인이 모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청와대 생활하면서 이 공짜로 주고받는 문서인데 황당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닉네임을 뭐예요? 덕후신공, 네. 소맥 좋아, 이메일이요? 예, 쓰리고 땄다.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이제 지위도 있는 분인데 그런 이메일 닉네임을 보면 여기 문서가 아무리 참 이게 진지하다고 해도 이렇게 이게 뭔가 그분을 새롭게 쓰리고 보게 땄답을 네, 맞습니다. 덕후신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중요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나를 참조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간 이메일 형태로 내가 그대로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뭘로 뜨는지도 알 수 있고 예, 꼭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에 멋지다. 보내는 그 이메일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보냈는데 내 이메일 내용만 신경을 썼지 내 아이 뭐 이게 뭔지를. 그렇죠. 너무 웃기네. 소맥 좋아 너무 웃기네. 그리고 아까 그 참조, 숨은 참조 예,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메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낼 때 참조를 하면 이 사람을 참조했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뜹니다. 네, 근데 숨은 참조하면은 이 사람을 참조로 보냈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조와 숨은 참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보낸 사람의 주소를 다 동시에 다 뜨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또 보안상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메일에도 전체 메일 주소가 안 뜨고 개별 메일이 뜨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재밌다. 네, 좋죠. 네. 재밌어요? 네. 왜냐면 저는 몰랐던 부분이니까. 예.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진짜 이거는 좀 진심으로 제가 약간 순간 지루하다 이런 느낌 아니. 아니었어요?